머리맡에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저희 집은 2층 단독 주택이고 1층엔 부엌과 거실, 2층엔 부부방과 아이들 방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재우고 잠자리에 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아래층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인데. 무슨 소리지? 일어나 봐. 누가 들어온 것 같아. 응? 누가 온 것 같아.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무기가 될 만한 걸 손에 들고 먼저 아이들 방으로 뛰어갔어요. 첫째 지훈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요. 둘째를 확인하는 순간 지혁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일이야? 남편과 함께 1층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테라스로 나가는 유리문 커튼이 바람에 나도 끼고 있는 거예요. 유리문 쪽으로 다급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 발끝에 뭔가가 툭 닿았어요. 그건 아이가 늘 품에 안고 다니던 애착 인형이었어요. 여보! 다친 데 없어? 지혁아! 저 괜찮아? 지혁아? 아무 미동도 없이 무표정하게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지혁이. 그 순간에는 왠지 그쪽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아이를 방에 재우고 제 침대에 누워서 지혁이가 왜 거기 있었을까 생각하며 뒤척이고 있는데 다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설마 또 지혁인가? 혼자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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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고 있어? 아이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엄마 너무 추워요. 저를 보고 너무 춥다는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가자. 들어가자. 하지만 여기는 아주 덥고 습한 날씨인데 아이는 벌벌 떨면서 계속 춥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밥을 먹는 아이에게 간밤의 일을 살짝 물어봤어요. 지혁아. 근데 어젯밤에 왜 나갔다 온 거야? 글쎄 모르겠는데. 분명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마치 모르는 척 숨기는 느낌이랄까?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데도 그 더위에 아이가 옷을 여러 겹으로 껴입는 거예요. 온몸에 땀띠가 나도 아이는 춥다고 말하면서 옷을 절대로 벗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지혁이와 산책을 나가는데 마당에서 물을 나르던 이웃집 카타르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저씨가 며칠 전 밤에 있었던 일을 묻더라고요.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동안 겪은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이제 뜻밖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이가 소아 목류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류병. 매일 밤 뜬 눈으로 아이를 지키며 저는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이러는구나.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머리맡에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얼굴이 핑크색으로 보이잖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Come Bijadi. Come Bijadi. 건비자디. 무슨 말이지? 처음 듣는 말이지만 왠지 소름이 돋아 귀를 막고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요. 그때 이가 됐나? 곰비자디. 오늘 제목인데요. 곰비자디. 오늘 제목인데요. 일주일 사이에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을 연달아 겪고 나니 제 멘탈은 그냥 너덜너덜. 맞아. 불안한 마음에 몸을 바쁘게 움직이기로 했죠. 청소를 하고 잠시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조심스럽게 떴는데 눈앞에 어젯밤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는 물을 뚝뚝 흘리며 눈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여자. 그리곤 무언가를 말을 하려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듯 아득하게 들려요. Come Bijadi. Come Bijadi. 여자의 날카로운 손톱이 쭉 길어지더니 제 양쪽 귀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귀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갑자기 Come Bijadi. Come Bijadi.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건비자디였습니다. 찾아줘. 찾아줘. 찾아달라고. 왜 그래? 어? 얘들아 왜 그래? 어? 눈을 뜨자 남편이 제 몸을 감싸 안더니 뭔가 이상한 것을 본 것처럼 저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을 하다 말고 헐레벌떡 집에 와서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니 앞집에 무슨 일 생겼나 봐. 지금 경찰차 오고 막 난리도 아니야. 이웃집 주변에 사건 현장에서 볼만한 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요. 특히 물탱크 주변에 줄이 여러 겹으로 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가 수갑을 채워진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웃집에서 일하던 인도계 가정부. 알고 보니 이웃집 아저씨가 가정부를 성폭행을 한 후에 물탱크에 유기를 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우리를 찾아왔던 그 여자. 바로 이웃집 아저씨에게 살해를 당한 인도인 가정부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야 이해되는 게 있었습니다. 지혁이가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건 시신이 유기된 물탱크였습니다.